최근 부산에서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4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교회는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 시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4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전 부시장은 민간주도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과 가덕신공항 건설 등 경제 중심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용두산공원에 있는 부산타워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운영 포기를 선언했는데 부산관광공사는 사업자 측에 위약금을 청구하는 한편 새 운영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아픈 기억을 가진 기장 일광면의 광산마을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산 지역은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영구 사도행전교회의 경우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차선영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기자, 부산은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 하루 새 45명이 늘었습니다. 이틀 연속 40명대를 넘어선 건데요.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 기도원 방문자 중 확진자가 2명 추가됐고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방문자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15명 안팎의 신도만 등록된 소규모 교회로 알려진 수영구 사도행정교회와 관련해 방문자 중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2명은 전남에서 확진돼 방문자 중 확진자는 지표 환자를 포함해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 시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부산에 통보된 명단은 162명으로 이 중 72명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고 24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경찰의 협조를 구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교회 외에도 특정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5일 이후에 거리 두기 완화 계획도 진행 중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 진구 선거사무실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자 중 확진자는 6명, 관련 접촉자 2명을 포함해 8명으로 늘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방문자 명부 부실 작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 행정 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18번 동선이었던 의료기관 접촉자 조사에서 4명이 추가로 확진돼 시는 병원명을 공개하고 환자와의 접촉 여부 등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지역은 열방센터와 진주기도원, 사도행정교회 등 소규모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져 지역 내 감염 관리가 비상입니다. 부산시는 환자 수가 일시적으로 늘고 있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낮게 유지되고 있어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산의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개연성은 커 보입니다. 부산 신규 확진자 수는 13일 오후 12명, 14일 오전 33명으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300명입니다. 14일 오전 1명이 사망해 총 사망자 수도 82명으로 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코로나19 속 첫 겨울방학을 맞아 감염병 예방 캐릭터를 이용해 겨울방학 가정방역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감염병 예방 캐릭터 마소니를 활용한 안전한 겨울방학 보내기 카드 뉴스를 제작한 뒤 스마트폰 다모아 앱을 통해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친척, 지인과의 모임 자제와 손 씻기 생활화, 실내 환기 등 가정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4일 부산 진구의 한 카페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13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 전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 주도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과 실리콘비치 조성, 가덕 신공항 건설 등 경제 중심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전문가의 역량으로 부산 발전에 확실한 기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용두산 공원에 있는 부산타워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운영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44년 만에 재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 부산타워. 재개장 이후 2년 4개월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타워 입구에는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는 문구가 내걸렸고 모든 시설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코로나19로 방문객 수가 급감하자 기존의 민간 운영사는 아예 운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부산타워를 찾은 방문객 수는 9만 3천 명. 2019년 방문객 수의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사업자가 지난 12월 31일 계약기간 1년 6개월을 남기고 운영권 반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이자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방향타를 잇고 위태로워지자 시민들의 안타까움에 더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인 대기업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2017년도, 2018년, 2019년도에는 뭐 20만 명, 40만 명 넘게 관광객들이 거기에 방문했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 그때는 그럼 수익을 남겼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영업을 중단을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대기업으로서 처사는 아니지 않느냐. 부산관광공사는 사업자 측에 위약금을 청구하는 한편 이번 달 중 입찰 공고를 내고 새 운영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1월 말경에 이제 새로운 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갈 거고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내부 다시 리모델링하고 하면 3월 말에서 한 4월경에 재개장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뜻 운영을 맡을 사업자가 나타날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의 도시재생 면면을 둘러보는 기획보도 도시재생 희망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기장 일광의 도시재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둘러볼 곳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유적지로 알려진 광산마을인데요. 과거 지옥마을이라고 불렸던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장 일광면의 광산마을입니다. 일제강점기 탄광촌이었던 이 마을은 당시 조선인 노동자에게 지옥의 일터였습니다. 충청남도 이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광산이라 전해졌기에 조선인들은 쉴 새 없이 채광에 동원됐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에서 쪽잠 자며 강제 노역이 이어진 겁니다. 깻노지라고 막 돈 캐고 이런 사람들, 물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배가 안 좋아가 다 일찍이 돌아갔었어. 당시 흔적은 90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석축을 사이에 두고 위쪽은 일본인, 아래쪽은 조선인이 살았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벽면은 불에 타기 쉬운 목재와 그리고 1급 발암 물질이 나온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서 주민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보다시피 집도 많이 노화돼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10채 중 7채에 달하고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오래된 마을. 기장군은 시간이 멈춰버린 광산마을을 재정비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빈 공간이 많아 무너질 위험이 있는 석축을 재정비하고 방치된 공가와 폐가를 철거합니다. 목조주택이 붙어있어 화재에 취약한 만큼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마을 중심길을 넓히고 어르신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찜질방과 빨래마당도 만듭니다.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19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풍요롭게 조금이라도 행복을 느끼게끔 좀 그런 사업이 되어갖고 잘 진행됐으면 우리 역사적으로 길이 좀 남고 후손에게 옛날에 막 아픈 과거를 좀 이래 느끼게끔 만들어주면서 그런 셋들맘사를 겸해갖고 같이 하면 좋겠죠. 첫 도시재생을 일광 면산무소와 광산마을이 있는 일광에서 시작한 기장군.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기장군의 도시재생의 시작이라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기장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역사적 가치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재생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장 곳곳에서 시작된 도시재생. 침체된 지역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마케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목적인데요. 부산의 한 지자체는 도시 자체를 상품화하기 위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낮은 지붕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골목길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세월이 멈춰버린 동구의 삼복도로입니다. 성장이 멈추면서 젊은 층은 떠났고 도심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이런 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 마케팅, 빅워크가 시작됐습니다. 도시 자체를 상품화해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도시 마케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 지역 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동구는 먼저 앞마당격인 북항 재개발 지구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북항을 바라보는 삼복도로는 도시재생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보존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동구의 오늘을 관광상품화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산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글로벌 도시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우리 주민들과 함께. 동구는 마케팅 관련 용역이 끝나는 대로 도시 브랜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침체된 도심을 살리기 위한 작지만 큰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 친화 인증 기업과 기관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기업과 기관 51곳이 지난해 신규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인증받아 당초 목표인 240곳을 넘어선 255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의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 이들 기업, 기관에 대한 금리 우대와 재무 컨설팅, 근로자 문화활동 지원 외에도 의료와 관광, 생활 분야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상준 부산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은 기업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센터에서도 기업과 근로자를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